몇 달 전쯤인가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그 포프TV 어디 코멘트에 질문이 아니라 요청이었죠. 그 요청이 뭐였냐면, 포프님, 커피와 프로그래머의 관계? 뭐 카페인의 영향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그런 걸 말할 위치가 아니거든요. 뭐 의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이런 소규모 커피에 대한 정보는 몇 개가 있지만 이거를 굳이 제가 말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일단 제일 문제가 뭐냐면 커피 쪽에 대한 그 리서치 있잖아요. 굉장히 리서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리서치 이런 것도 꽤 많은데 그 중에서 믿을 만한 몇 가지 리서치가 있고, 그리고 그냥 제목만 알고 있는 리서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막 일일이 따져가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재밌는 건 제가 최근에 이제 카페인에 관련된 신체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제가 여태까지 읽고 보면서 아 이거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리서치도 있잖아요. 꼼꼼하게 끝까지는 안 팠지만 그런 거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한번 말하려고 해요. 일단 저는 커피 마시면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코딩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실제도 없었고, 저도 커피를 마시면서 코딩할 때는 뭔가 좀 멍한 기분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뭐 요즘 몬스터 마시고 무슨 뭐 6아워스 뭐 이런 거 마시면서 카페인 엄청 들어가 있는 거, 커피 막 진하게 타갖고 막 밤새 마시면서 야근하고, 아니면 야근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과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안 그랬고 제가 야근할 때도 안 그랬어요. 그게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 일단 이런 연구 결과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지금 보고 있고, 뭐냐면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 그 각성 효과 있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처음 마셨을 때 몇 번만 있지, 그 뒤부터는 커피를 안 마시면 카페인이 몸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담배 피다가 끊으면 막 불안하고 못하는 것처럼, 그럼 카페인이 빠질 때 느끼는 현상 중에 흔한 게 피곤함이에요. 그럼 아침에 되게 피곤하고 있다가 커피 딱 마시면 반짝하고 정신이 돌아오죠. 이게 커피를 마셔서 원래 피곤했던 게 훨씬 나아지는 게 아니라, 커피를 안 마셔서 보통 때보다 훨씬 피곤하게 느끼던 때 커피가 들어가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처음 마실 때나 이렇게 평균보다 위로 올라가는 각성 효과가 한두 번은 좀 많겠지만 있을 뿐이지, 이걸 입에 달고 살면 안 마시면 떨어지는 거예요. 당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카페인을 먹으면서 제정신이 돌아오고 그때부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커피가 이제 현존하는 가장 심각한 마약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얼마 전부터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학교 과제를 요번에 마지막에 끝내는데 뭐 회사 일도 바쁘고 이러니까 주말에 그냥 커피 한두 잔씩 계속 마시면서 일하고, 회사에서도 막 피곤하니 커피 세 잔씩 마시면서 일하고 이랬다고요. 그러다 그게 뭐 좀 일이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커피를 좀 안 마시고 있었고, 아예 덜 마셨었나? 아예 안 마시고 한 5일 정도도 있었고, 근데 막 하루는 이렇게 등 쪽 이렇게 근육이 전부 다 땡기는 거예요. 막 엄청 땡겨 뻣뻣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은 이제 코딩 라이브 하는데 손 관절이 막 이렇게 뭐랄까 욱신욱신 쑤지는 거예요. 막 관절염, 막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사람이 그렇겠지만, 근데 양쪽이 다 쑤시는 거야. 그러고 막 이렇게 부은 느낌도 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막 엄청난, 제가 편두통이 없는 편인데 그날 밤에는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못 잘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편두통이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게 편두통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고 막 속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데 토는 못하고 이 정도까지 돼서 찾아보니까 그게 편두통이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MSG 미원 많이 들어간 음식 먹고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팠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두 번? 그게 편두통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양쪽이 둘 다 아프면.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막 매시꺼우면 확실히 편두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왜 이게 있을까? 관절은 왜 할까? 그러다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카페인 금단 증상이 그럴 수가 있다는 글을 찾았어요. 그래서 설마 이걸까? 에이,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좀 더 지켜봤죠.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며칠 더 있다가 여전히 또 손목이래. 이 손가락이 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뭐지? 이러다가 그냥 어쩌다가 블랙티, 홍차를 마셨는데, 그때 이 손 쑤시는 데가 샥 시원해지는 거예요. 파스 발랐듯이. 그거 보고 나서, 이게 카페인 관련 증상이 맞았구나. 그래서 그 뒤로 카페인을 끊었거든요. 커피를 아예 끊었고, 얼마 전에 녹차 한 잔 되게 약하게 우려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던 게 뭐냐면, 매일 아침이 되게 좀 피곤했어요. 지난 한 1, 2년 동안은. 어찌 보면은 그때 이제 커피를 많이 마셨던 것 같고, 회사 나가면 사람들하고 맨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게 되게 피곤했거든요. 너무 죽을 것 같고, 막 오후에 피곤하고, 주말에는 제가 낮잠을 별로 자는 편이 아닌데 막 쓰러져서 자고 있고, 그게 한 3주가 지나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아침이 훨씬 맑아졌어요. 아침에 막 일어나서 피곤해 막 이러면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게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하품하고 졸린 건 있는데 딱 깨면 순간 깨고 회사 일도 훨씬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커피 마셨을 때보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사람마다 몸에 받아들이는 건 다르겠지만, 아까 말했던 그 연구 결과, 카페인이 떨어졌을 때 금단 현상 때문에 피곤한 거고, 카페인을 마시면은 정상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게 좀 맞다고 봐요. 일단은 그게 맞는데, 그럴 거면 아예 커피를 안 마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정상으로 하니까 3주 고생하고. 금단 증상 이겨내는 게 보통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짧게는 1주, 길게는 몇 개월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커피를 못 먹게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 커피 안 주시고 먹지 말라고, 몸에 좋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왜 먹냐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된 거는 이제 스타벅스가 많이 퍼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커피 마시면서, 아니면 옛날에 데이트하면서 이 정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셨던 것 같고, 이쪽 사회에서 그거를 마시면서부터 이제 매일 아침이 좀 옛날에 꼭 담배 필 때처럼 피곤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커피는 정말 맛있어서 먹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맛있어하는 커피가 하나 있어요. 카푸치노 파는 데가. 그런 거 가끔 조그만 거 한 잔을 먹기 위해 있는 게 난 거지, 이거를 매일 아침 그냥 뜨거운 물 마시듯이 마신다라는 거 자체가 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마디로 그냥 매일 아침 맥주캔 한 잔 마시고 일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느낌상. 그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경고하고 싶은 건, 저는 그걸 못 겪었는데, 커피를 굉장히 오래 마시다가 끊은 사람은 예전의 정상으로도 돌아가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 두뇌 세포의 뭐를 바꾸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예 정상으로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빨리 끊으라고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회사 다녔을 때 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애가 있는데, 걔가 커피를 엄청 마시고 학교를 다녔던 애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커피를 끊었어. 근데 3, 4개월이 되도록 아침마다 멍하게 있더라고요. 절대 안 나아진다고, 자기 지금 더 이상. 그래서 그것도 사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카페인은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커피가 맛있어서 먹는 사람들이면 맛있을 때 계속 먹고 살려면 적당히 자제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것도 그래서 당뇨 걸린 사람들이 나중에 단 거 많이 못 먹듯이 똑같은 걸로 좀 젊었을 때 조절을 잘 해두면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평생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에 대한 커피 생각은 거기까지예요. 그냥 제 경험에 의한 거고, 제가 읽어본 리서치에 의한 거고, 어느 리서치에 의하면 커피를 마신 사람의 간암 발병률이 70%가 적다 그랬나? 그것도 나왔죠. 그건 이제 임상실험이었고, 임상실험이 아니라 그냥 서베이라 그러나? 일본에서 아마 70몇 년 동안인가 했던 연구일 거예요. 그러면서 표본 집단도 되게 많고, 그래서 커피 안에 들어간 카페인이 아닌 다른 게 뭔가 도움을 줬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약을 제가 볼 땐 가장 큰 마약 중에 하나예요, 커피가. 사람이 계속 섭취해낸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공식적으로 커피는 끊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그렇겠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퍼프였습니다.